이건주 선생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짧아서 곧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강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왜 우리 교원들과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들처럼 기본적인 정치적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옛날에 어떤 권위주의 정부 시절 어떤 독재적인 탄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원에 대한 어떤 비합리적인 혐오 때문인가? 근데 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이에요. 지금 우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는 법률도 있지만 법률은 당연히 헌법에 기반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헌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87학번입니다. 우리 87년 1987 영화도 있죠. 민주화 운동의 어떤 성과로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87년 민주헌법이라고요. 그렇다면 왜 민주헌법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했나? 이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 제7조 제2항에 보시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이죠. 이 공무원은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당시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파면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대통령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여기에 국공립학교 교원들은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뭐 일반직 공무원들은 당연히 안 되죠. 그렇다면 헌법에서는 왜 민주헌법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 사실 다 알잖아요. 관권 선거라고 하는 우리 역사죠. 아픈 역사죠. 우리 60년 4.19 혁명의 기반이 되었던 그 도화선이 되었던 3.15 부정선거. 그게 대표적인 관권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다 보장되고 있는 이 권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하는 87헌법, 87체제에서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는, 이 조항에는 민주공화국에서 관권 선거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원, 공무원, 심지어 대통령까지. 네, 그리고 헌법 제31조 4항에 보시면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정치적 중의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 신분에 관련된 얘기였다면 헌법 제31조에서는 특별히 또 교육의 정치적 중의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민주헌법에서 왜 교육만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국공립 교원은 이중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헌법 제7조에도 걸리고 그리고 31조에도 걸려요. 그리고 31조에는 교육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립학교까지 포함시키는 어떤 규정으로 따로 둔 것이 아닌가. 공무원만이 아니고 교육은 특별히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헌법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규정이 과연 현재 지금에 와서 의미가 없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 옆에 보면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돼 있어요.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 그 앞에 교육과 뒤에 대학이 구분된 걸 보면 제 생각에는 앞에 교육은 초중고 교육이고 뒤에 대학은 대학이겠죠.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보장해요. 초중고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대학은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에서 좀 자율성을 부여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당 가입이나 기타 여러 문제에 있어서 대학 교수들은 자유로워요. 일반 시민과 동일합니다. 정당 가입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근데 유초중고 교사들은 안 되는 거죠. 교원과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미 우리 헌법 제31조에서
유초 중고 교사와 교육과 대학의 교육을 구분해 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저도 교사 출신으로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교환단체에서는 주장을 하죠. 왜 대학 교수들을 허용하는데 우리 교사들은 안 되냐. 헌법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헌법이. 그래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려면 법률 개정이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헌법 제7조 제2항이 있는 한 국공립 교원들은 정치활동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우리 법체계에서, 우리 헌법체제에서. 또 마찬가지로 헌법 제31조 사항이 있는 한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 전체적으로 정치활동 보장될 수 없어요. 정치적 중립성하고 충돌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적인 우리 정치적 기본권이 교원 공무원에게 다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어떤 개별 법률들이 제한하고 있다 한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기본권 보장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미 헌법 두 개의 조항에서 이 정치적 중립성을 용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하려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다음 거 한번 봐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도 다뤘죠. 그리고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 시절에 저렇게 공약을 냈어요. 근무 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을 주장했다.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추진한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이때 이걸 믿지 않았어요.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을 추진하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돼요. 현행법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앞부분에 근무 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범위 요걸 보고 요거는 헌법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판례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근무 시간 내외라고 아예 못 박힌 근무 시간 내든 외든 직무와 무관하든 유관하든 일체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어요. 그거를 대선 캠프에서 몰랐을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알면서 한 게 아닐까. 알면서도 선거용으로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후에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느낄 때는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반대한다. 분명히 얘기했고 반면에 교원의 개인적 표현의 자유는 허용한다. 저기 있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사들이 정치활동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막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도이다. 공약에서는 정치활동이라고 나왔는데 이때 업무보고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바뀌었어요. 교원의 정치활동은 거기에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이 포함되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정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지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한쪽 편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걸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성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찬성이 높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시절에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저 구절이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 된 이후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후퇴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론조사. 저는 사실은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어요. 근무 시간 내외든 내든 외든 학교가 아니든 맡기든 안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고 그걸 모르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교원의 개인적 표현의 자유 허용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봐요. 선생님이 익명으로 트위터에 답글을 써도 처벌받는 것은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워딩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 개인적인 집단적인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좋아요 누르는 정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상당히
후퇴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제 입장이 바로 대통령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사실 민주당 비판하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추진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게 후퇴했는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대통령이나 다수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라면 그것이 후보 대선 공약에 맞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기본적인 입장은 그래서 우리 교원단체들이 저도 교사 출신이고 사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믿고 너무 과도하게 우리의 현재의 어떤 헌법 체계와 헌법재판소 체계에 맞지 않는 사실은 대선 후보로서 약속할 수 없는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교원단체들이 교원의 개인적 표현의 자유 허용 이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고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 그러니까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은 장기적인 과제로 넘기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의 우리 교원단체들이 물론 주장할 수 있죠. 계속적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조차도 허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거부터 해결하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헌법 체계 내에서 헌법 개정 이후의 어떤 과정들이 아니고 헌법 개정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당면 과제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집단적 정치 활동은 나중에 어떤 장기적인 과제를 넘겨야 된다. 그리고 교원의 개인적 표현의 자유 허용도 사실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뭐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저는 최근에 뭐 우리 핸드폰이라든가 뭐 내란 조사한다고 공무원들의 핸드폰 조사하고 수거하고 교원이나 공무원 이런 것 자체부터도 문제지만 그때 방통위원장을 체포 수사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총선 기간 동안에 이 방통위원장이 유튜브에 나가서 페이스북에 뭐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횟수가 아니에요. 그냥 몇 번. 근데 그거 가지고 방통위원장을 수사를 해왔고 그리고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원과 공무원들이 오히려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표현의 자유조차도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어떤 정당 가입이라든가 선거운동을 허용을 얘기할 때인가 너무 급진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떤 불안감,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도 사실은 학생 중에 교사를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탄핵과 계엄이 전국에서 교사가 과도하게 적시적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적시적 순위 의무 위반으로 학생이 신고를 해요. 지금도. 근데 만약에 선거운동이 허용이 되거나 정당 가입이 허용이 되면 밖에서 선거운동 하던 분이 학교 와가지고 완벽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거라고 보기가 어렵죠. 네. 이런 우려를 남기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